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의 가장 큰 제 머릿속에 집중은 원전 쪽에 있습니다. 네, 원전 쪽에 있는데 네. 어제였죠. 어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올 초부터 계속 신재생 에너지 하면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했지만 원전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크게 이슈가 됐죠. 네, 그러니까 AI 그쵸. 반도체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도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해외에 대한 수주 기대감까지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게 이제 빠르면 6월 말에 나온다 그랬고 늦으면 이제 7월 초에 나온다 그랬는데 6월 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6월 말부터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혹시 설마 안 되나?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급격하게 또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진엔텍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수급이 이제 붙다 보니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우리 기술도 어제 상한가를 갔고 네. 에너토크도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그러한 흐름들이 어제 장 후반부터 굉장히 집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원전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열린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또 다른 의견이나 아니면 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면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저도 원전 쪽은 여전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체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대목이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관계가 좀 있다 보니 아마 체코 쪽에서는 러시아 쪽과 굳이 관계 있는 프랑스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심리가 시장에서는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체코 수주가 되면은 물론 우리가 뭐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체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수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쪽에서 많은 수주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좀 되게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AI 시대가 또 되면서 계속 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새로운 에너지원에서 지금 원래 원전은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좀 안전성 뭐 안 좋은 평가 많이 받다가 지금 시대적으로 체코 원전 수주, 그다음 AI 모멘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우호적으로 환경들이 잘 마련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10일에 이제 오늘은 10일인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쪽에 가서 10개 국가의 이제 그 사람들과 만나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원전과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또 체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이 증폭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일단 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물론 지금 이제 트럼프 쪽으로 좀 우세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원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원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제 뭐 계약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일단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지역 선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트럼프도 원전 쪽은 이제 에너지 쪽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원전은 방법이 다르지만 트럼프도 어느 정도는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만큼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도 약간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원전은 또 얘기하자니까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아니, 다 해주세요. 네, 뉴스케일 파워랑 항상 우리나라는 이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는데 지금 뉴스케일 파워랑도 분쟁이 어느 정도는 좋게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뉴스케일 파워와의 부딪힘이 결코 좋은 거는 아니고 또 뉴스케일 파워 쪽에서도 지금 이제 좋은 부분이 웨스팅하우스도 제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꽂혀 있어서 뉴스케일 파워를 계속 생각하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이 원래 IPA가
관련된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웨스팅하우스도 기술력적인 부분으로 한국이 더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한국 기업에 넘기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일각에서의 시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도 원전하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분쟁 때문에 맞아요. 항상 발목을 잡는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실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2차례 단행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엑스에너지와의 이런 협력 관계도 이 세 회사의 그 끈끈한 협력 관계가 결국에는 SMR 시장이 이제 커지는 데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고, 지금 체코 원전 수주에서도 팀 코리아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 기기를 만들어내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은 여러 기업이 있어요. 원전 쪽은 사실. 근데 하드웨어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있고, 맞습니다. 핵심 기술이 또 필요한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우리 기술 쪽도 같이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세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요. 살짝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우리 기술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가격대를 봤을 때는 3,800원이라는 가격이 2018년도에 형성이 됐었고, 여기까지는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기술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냥 기존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지만 SMR 쪽으로의 이제 기술력, 이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원전 그 계측 장비 제어 시스템이라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책 사업도 같이 한 부분이 SMR 쪽으로 같이 또 참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돼서 그냥 우리가 전통적인 원전뿐만 아니라 SMR 시장이 도래가 됐을 때도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런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술이라는 기업도 좋게 보고 있고요. 또 G2파워라는 기업. 좋죠. 네, 워낙 시장에서 또 원전 이야기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끼를 보이면서 강한 시세를 보였던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G2파워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G2파워가 시세를 원래 이제 원전 소식이 나왔을 때 시세를 굉장히 크게 분출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시세가 크게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응집된 힘이 결국에는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른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살짝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약간은 느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원전주를 하나 좀 편입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G2파워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S 사업도 이번에 또 시작을 해서 ESS 쪽으로도 지금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제 향후 모멘텀적으로는 저는 되게 괜찮은 회사라고 보고 있어서 G2파워라는 종목도 좀 소개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기술처럼, 그러니까 MMIS라 그래서 이제 계측 제어 시스템 여기 이제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경쟁사가 없습니다. 워낙 진입 장벽이 높고, 아무래도 이제 민간 사업자가 하긴 하지만 이게 국가 사업으로도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기업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든다고 해도 납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경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다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려보면, 체코의 이번에 원전 사업의 규모가 약 3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0조 원을 한 번에 이제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어도 여기서 한 40%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이번에 우리가 체코랑 잘 이야기가 되면 체코 거를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은 거의 구분능선을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집중을 하는 상황. 여기에 이제 앞서서 지은 대표님께서 이야기 주셨지만, 체코가 잘 되면, 그러니까 방산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폴란드가 잘 되니까 루마니아도 이어오고 다른 나라도 지금 계속 문의가 오듯이, 체코가 잘 되면 지금 가장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는 쪽은 이제 폴란드 쪽.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특수 목적 기구가 이제 설립이 돼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장 또 많이 나왔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영국은 아직 뭐 이제 막 시작인 단계라서 우리가 김칫국을 크게 마실 필요는 전혀 없다. 대신에 이제 UAE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우리가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서 후속으로 이제 건설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체코가 잘 풀리면 자연스럽게 폴란드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 쪽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제 들어올 수주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됐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프랑스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프랑스보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더 나은지 제가 살펴봤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발전 단가, 원전 단가에서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절반 가격으로 지금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의 조선도 우리나라가 마진율을 좀 포기하면서 수주를 한 것처럼 지금 원전도 그런 수주면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이 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프랑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체코도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두 배 차이, 그러니까 뭐 5에서 10%도 아니고 이것은 아마 협의가 안 될 겁니다. 프랑스랑 하고 싶어도 야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이 가격으로 해준다는데 너네도 이 가격으로 해줘?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 우리나라가 한다면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가장 각광을 받냐면 뭐 핵심행 주기기 제품을 만들고 또 있지만 체코에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하는 계열사가 하나 있어요. 체코에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무엇을 만드냐면 증기 터빈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또 원자로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자국의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국민들을 고용한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확률로 된다라고 하면 또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관심 있게 좀 보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전 KPS가 전체적인 설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핵심 주기기라든지 증기 터빈을 좀 증기 터빈을 안에 삽입을 시키면 여기에 이제 원전 기자재가 이제 좀 붙어요. 원전 기자재 중에 최근에 가장 변동성이 좋은 건 우진 엔텍이라고 하는 기업과 우진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실적이 좋아요. 우진의 실적을 보면 재무제표를 켰는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만약 체코 원전 수주까지 모멘텀이 좀 붙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확실한 명분이 생겨서 지금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아직 시총이 2천억이 안 된다라는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우리 기술은 저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장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강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봤더라면 우리 기술은 1,600원대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랬던 기업이 이제 벌써 3,000원대 와 있기에 부담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우진과 우진 엔텍에서 계속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G2 파워도 그렇고 우리 기술도 그렇고 우진 엔텍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 반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류를 시세가 낮기 전에 미리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 저도 조금 아쉬운 게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처음 한 게 아니라 올해 들어오면서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진은 어떻고요, 우진엔텍은 어떻고요, G2파워는 어떻고요, 우리 기술은 어떻고요. 수차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가 안 되신 분들도 정리를 하셔서 움직일 때 뭐 트레이딩을 하시든 아니면 미리 좀 투자를 하시든 기준을 잡고 저는 투자를 한다면 원전 쪽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전 저희는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